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한다.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몸의 구성 물질을 합성을 한다. 뭔가 물질을 먹으면 그거로 에너지도 얻지만 우리 몸도 구성하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이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당연히 있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186조. 효소가 관여를 한다.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효소는. 자, 물질대사는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를 만들어가는 거야. 좀 더 많이 만들어가. 동화작용. 그치?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동화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휩쓸린다는 얘기잖아. 같이 하나가 되는 거지. 에너지를 주변에서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흡열 반응이고 주변이 온도가 내려가. 주변 온도가 내려가. 알았지? 자,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발열 반응입니다. 예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은 동화작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그 풀이 있는 곳에 가면 이제 시원하잖아. 그 나무 많이 심자고 그런 얘기 하지.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나 소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세포호흡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다 이화작용이고 그래서 선생님의 몸이 따뜻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작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할 때는 얘네를 결합하면서 동화작용. 반응물,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단백질은 이만큼이다. 그럼 그만큼 너가 에너지를 끌어 모아야지. 이런 말 하긴 좀 슬프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적이 있으면 나의 어떤 지금 성적과 내가 목표하는 성적을 생각했을 때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널 갈아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에너지를 끌어 모아야지 우리가 그 생성물을 만들 수 있어. 그 점수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동화작용. 근데 그 큰 분자를 이 나눠가지고 작은 분자로 나누고 싶다. 여기 지금 포도당도 사실 작은 거긴 한데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이 호흡해가지고 소화하는 이 과정. 호흡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내 점수는 이만큼인데 나중에 내가 받는 점수가 막 이래. 그러면 뭐야? 흥청망청 노는 거. 바깥으로 에너지를 막 방출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은 둘이 서로 그 반대작용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이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면서 동화작용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이화작용으로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물질대사와 생명 안팎의 화학 반응을 비교하면은 세포호흡이랑 우리가 연소가 닮은 부분이 많아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일단은 세포호흡은 체온 범위 정도가 되면은 세포호흡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중간에 효소가 필요해. 혼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 조금씩 얻어가지고 소량씩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선생님이 밥을 먹었는데 와 하면서 막 갑자기 온도가 100도 확 올라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조금씩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온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지. 근데 연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 얘는 효소가 있을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돼. 그래서 우리가 불을 붙이면 바로 따뜻한 거 바로 느낄 수가 있지. 자, 효소 봅시다. 이건 시험 문제도 되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효소고 이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아주 심플한 그래프에서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분해하게 할 때까지 모아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거든. 근데 효소가 없을 때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필요해. 즉 얘가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산을 올라갔다 내려가야지 이 생성물로 반응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 효소는 이걸 낮추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봤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낮춰지는 구간을 물어보면은 이 부분을, 그치? 이 부분을 요렇게 낮춰주는 거야. 이 밑에 걸 끼면 안 돼요. 알겠지? 이 부분을 요렇게 낮춰주는 게 누가 하는 역할이다?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이 반응물에서 시작해서 이 위에 쪽 말고 이 생성물까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반응열이다 라고 하는 거야. 반응물 에너지하고 생성물 에너지의 차이로 효소 유무랑 관계가 없이 일정하다. 효소가 있든지 없든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있던 요런 그림 있잖아. 요런 그림을 했을 때도 사실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반응열은 무조건 이만큼이지. 그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데서 아무리 낮춰져도 반응열은 무조건 2선에서 2선까지의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열 반응인 것도 아까 얘기했고, 반대로 이렇게 갈 때도 흡열 반응, 이화 반응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지.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는 발열량보다 당연히 크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알았지? 근데 효소가 있으면 그걸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아, 그래프를 잘 봐야 되겠네. 흡열 반응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네. 그치? 여기서 얘까지 일어나려면 이만큼, 무조건 반응물 기준이네. 반응물 기준으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효소가 있으면 이만큼으로 낮춰주는 거고, 반응열은 아까도 그랬지만 얘네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효소가 분해하는 기준을 보면 얘도 뭐야? 얘는 우리가 요 밑에서부터 안 봤어. 반응물부터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다. 이런 얘기 했고, 효소가 있으면 이렇게 낮춰진다. 자, 효소의 작용을 보면 효소는 주 성분이 뭐래? 단백질이죠. 그래서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배울 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고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뭐 휘어지거나 하는 그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입체 구조에 따라서 자기 기능이 결정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효소도 다양한 입체 구조를 가져. 그래서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아까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된다 그랬지? 효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효소에서 중요한 거는 효소는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특정한 애하고만 결합을 해. 기질 특이성에 밑에 프로폴린 방광이 있어가지고 얘가 들어가서 맞는 애만 해. 안 맞는 애는 안 해. 옆에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게 이 소화 효소가 있는데 위에 가면 단백질만 펩신이라는 애가 단백질만 소화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옆에 탄수화물도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걔를 왜 소화를 안 하지? 왜 단백질만 소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런 거야. 효소의 모양과 맞는 애하고만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알았지? 그걸 뭐라고 한다? 기질 특이성, 특정한 애하고만 한다.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면 얘가 그냥 분해될 때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더 많은 분해를 일어나게 하는 거야. 소화도 더 잘 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런 소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몸에 효소가 줄면 내가 뭔가 몸이 약간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드는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없어서.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나면은 이 생산물이랑 분리를 해. 그리고 나서 다른 반응물과 결합해서 뭘 하냐면 재사용을 해. 한 번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쓰는 거지. 알았지? 기질 특이성,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 그 다음에 재사용한다. 그렇지? 자, 근데 만약에 입체 구조가 들어맞지 않아서 효소와 이제 결합을 못하면은 당연히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없겠지. 이 옆에 지금 얘기한 게 방금 얘기한 거고. 자,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작용한다. 문제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왠지 아닌 것 같아. 여러 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그 다음에 펩신은 단백질만.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사용, 촉매로서 반응 후에도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물과 분리된 다음에는 다른 애랑 결합해서 반응을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재사용을 한다. 효소의 양은 그래서 많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효소는 익힌가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약한 게 뭐냐면 산하고 뭐지? 그 열이야, 열. 특히 단백질이 열에 약하거든. 끓이면은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서 자기 기능을 못해. 간이 있는데 간이 익혀버리면, 그러니까 끓여가지고 얘를 익게 만들면 촉매 기능을 잃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못해. 근데 이제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 기능을 잃게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 현상에 관여를 합니다. 식물의 광합성, 세포 호흡, 출혈식 응고, 그다음에 뭐 독성 물질 분해, 생장에 필요한 합성 뭐 이런 애들의 효소가 다 필요한 거지. 이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 뭐 이렇게 있는데 시험관 A랑 뭐 B랑 C랑 이제 좀 다르게 만들었대. 과산화수소를 넣은 곳이 있고 거기에 A는 그대로 두고 B에는 뭘 넣냐면 감자 조각을 넣었대. B에는 감자 조각을 넣고 그 다음에 C에는 생간 조직을 넣은 거야. 그랬더니 일단 A는 기포가 발생을 안 해. 과산화수소가 그냥 있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긴 하는데 그 촉매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하는 거 매우 느린 거야. 근데 B하고 C는 기포가 발생을 해.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촉진하는 효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효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거고, 감자 조각하고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얘는 생체 촉매다. 일을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러니까 낮추니까 애들이 빨리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양이 얘가 더 많네. 지금 보니까 보글보글 얘는 이렇게 많네. 그럼 그 발생한 기체가 뭔지 봤더니 꺼져가는 불씨를 넣어서 봤더니 다 다시 타오르네. 즉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산소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기포가 막 보글보글이 끝났어. 끝난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다시 기포가 발생한대. 이 안에 있는 생체 촉매가 일을 끝내도 재사용이 되는구나. 이런 실험이다. 재사용이 되는구나.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치만 아까처럼 간을 익혔다거나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자기 기능을 잃어서 그때는 뭐 일을 못하겠지.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만든다. 효소는 생명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다. 발효식품, 생활용품, 연육제. 천연 연육제 뭔지 알아? 고기 부드럽게 하는 거. 그래서 고기 젤 때 뭐 불고기나 이런 거 양념을 만들 때 거기다 키위를 넣으면은 얘를 키위를 안 넣었을 때보다 고기가 부들부들한 거야.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게 연육제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식혜, 엿기름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이런 애들이 효소에 작용을 하는 거고, 의약품, 소화제, 혈전용해제, 의료기기, 그 다음에 섬유, 의료, 가죽 등의 화학제품, 그 다음에 뭐 공장 폐수를 정화하거나 바이오 에너지 생산하는 이런 애들이 다 그 효소의 활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쪽 페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 문제 뒤에 풀다 보면 나오니까 여기 이따가 조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빠르다. 반응물의 효소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해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모든 효소가 일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제 모든 효소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를 물어본다면 S1보다는 당연히 S2가 더 빠르지. 지금 그냥 속도만, 이 그래프 자체가 속도 그래프잖아. S1일 때랑 2일 때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더 빠르다. 그러면 초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안에다가 효소를 더 넣어주면 돼.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더 넣어주는 거야. 손님이 많으니까 일꾼을 더 넣어준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효소와 온도는 단백질, 우리가 이제 우리 체온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좋은데 그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 단백질 변형이 일어난다. 딱 구멍이 딱 맞아서 자기랑 맞는 애하고만 일을 하는데 안 맞으면 일을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열에 의해서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능을 입체 구조가 변해서 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효소와 pH.
효소에 대한 반응은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고 이를 벗어나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서 아까 전에 내가 산 얘기를 했었는데 산도 이제 단백질도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산이 있는 거야. 펩신 우리가 위 같은 경우는 위 속 쓰리고 이러면 이제 위산이라고 하잖아. 여기 산이 높거든요. 펩신은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고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트립신 이렇게 자기가 맞는 pH가 있다. 똑같은 pH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